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최후의 보루였던 텍사스 러빙 카운티에도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파이저사는 며칠 안에 백신 긴급 사용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저사는 백신 최종 시험 결과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약 95%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성명을 발표한 선거 안보 책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습니다. 해고될 것을 각오했던 사이버 안보국장은 자신의 후임에 대통령의 예스맨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웨인 카운티가 결국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던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주장하는 투표기계 도미니언 음모론은 증거 없는 루머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와 같았던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차기 행정부와의 대통령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논란이 있는 연준 이사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받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3명이 인준에 반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길 원한다고 측근들이 전합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바이든 당선인과는 달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추락 사고로 20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가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대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가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미국의 다른 인종들보다는 대선 이후 후유증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뒤집어서 임기 2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죠. 기후변화에 관한 것, 또 오일 시추에 관한 것, 학자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헬스케어에 대한 그 거대한 약속은 또 점점점 힘든 일이 많지만 어쩌면 위기를 많이 겪었고 이 대선 투표 개표 과정에서까지 해서 그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많은 나라가 미국에서 또 상당 부분의 분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좋아하셨지만 다른 동맹국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데 굉장히 협조할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요. 또 카카오톡을 너무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뉴스 파악에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쫓아가고 그러니까 조금 또 늦을 수도 있고요. 잘못 파악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제 조금 지나고 보면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충격을 조금 덜 해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을 보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왜 바이든이 당선자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알 수가 있잖아요. 몇 군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이퍽 타임즈 뭐 에퍽이라고 해도 좋고요. 영국식이건 미국식이건 신세기 뭐 신기원하는 그런 곳에서 거의 가짜의 온상지거든요. 심지어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걸러내는 것이 이퍽 타임즈거든요. 중국계가 하는 건데 목적이 있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의 것을 왜 많이 보느냐 하면은 뭐 일부 다른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볼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 반대하면서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의 수십 개국의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퍽 타임즈가 한국말로도 하니까 그 한국말 음모 기사를 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한국의 무슨 박사, 국제정치학 박사 이런 분들이 여기 것을 긁어다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이퍽 타임즈까지 보지 않으니까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이 가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내리는 게 이퍽 타임즈의 링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본인들이 안 하는 것처럼 속이고 해서 나중에 다 내려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오고 있는 뉴스 아닌 뉴스 때문에 한국 분들이 지금 사태 파악이 조금 늦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가 재미있습니까? 연속극이 재미있습니까? 가짜나 루머는 연속극 스타일이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재밌게 보려면 우선 지식이 있어야지 되고 또 그쪽 방면에 취미가 있어야지 되고 흥미가 있어야지 되는데 연속극은 가만히 있으면 너무 그 스토리를 주니까 이 이퍽 타임즈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아니면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데가 연속극은 뭐 그래도 뭐 현실 기반이라도 있죠. 현실 기반도 없는 것을 많이 선거, 투표, 개표에 대해서 그것도 이퍽 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뉴스를 많이 접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소속의 사이버 안보 그리고 기간 산업도 뭐 사이버 공격으로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담당하는 헤드가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많은 루머들이 사실과 다르다. 미국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 선거에서 가장 안전하게 치러졌다는 성명을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이미 해고될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 대행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미리 그 다음 단계의 부국장에게 뭐 사임해라 하는 압력을 넣었다고 그 부국장은 얘기를 하고요. 백악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크랩스라는 국장이거든요. 약자로는 CISA 국토안보부 소속 홈랜드 시큐리티의 사이버 시큐리티 앤 기간산업 안보국의 국장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 아래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아마 거기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가 보죠. 본인이 해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해고시키고 예스맨을 앉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미리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안보국에서 일을 했었던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앉혔고요. 브랜든 웰스라는 분이군요. Executive Director라고 해서 만약에 국장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일단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안보국을 자동적으로 가게 백악관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된 국장도 원래는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조인하기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토안보국을 대상으로 그 어떤 그 로비를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비스트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한 전문가가 없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해커들도 굉장히 존경을 했었다는 사람이 어제 이제 트위터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됐는데, 미국의 그동안 이제 그 대선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국가의 그 여러 부처라든가 기간 산업, 랜섬 공격 같은 거 막는 일도 총책임을 졌고요. 당연히 뭐 유틸리티 기관도 포함이 되고요. 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존중받았었는데, 해커들도 존중을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국토안보부를 몇 번이나 흔들고 사람을 대행으로 하고 장관 또 대행 이렇게 할 때도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왜 해고가 됐느냐, 그것이 다 루머다라고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루머 컨트롤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해서 심지어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이거 루머다, 가짜다 하는 것을 일일이 거기서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루머 컨트롤이라는 여기까지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고를 했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크랩스는 해고 통지를 트위터로 받고 난 뒤에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We did it right. 우리는 옳게 일했습니다. Defend today, secure tomorrow. 오늘을 방어했고 내일을 안전하게. 이게 이제 해고된 국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시건주의 웨인 카운티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 디트로이트가 여기에 속해 있죠. 그 미시건주도 뭐 카운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시건주에서는 15만 표 정도 차이로 이 바이든 그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미시건주의 공화당이 지금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확인을 해주는 곳에 2명 민주당, 2명 공화당에서 4명이었는데 어제도 처음에는 공화당 2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증거 등등에 의해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공화당의 2명도 확인을 해서 미시건주도 이제 이것도 바이든 승리라고 확인을 했다. 지금 모든 카운티나 주정부가 공식적인 그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2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딱 데드라인이 있어요. 조지아주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할 테고요. 오늘까지 손개표 끝나서 해서 미시건주도 그렇게 돼 있고요. 펜실베니아주 경우는 정말 어제 특이했어요. 펜실베니아의 주구 대법원이 지난번에 왜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약간 이긴 것 있잖아요. 뭐 15피트에서 18피트 뒤에서 이렇게 참관을 해라 하는 것을 6피트 정도로 줄여주는 것을 하급법원에서 했는데, 상급법원인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그건 그렇지가 않다. 선거라는 것은 그 로컬에서 그 로컬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고 그 로컬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하면서 원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한 것 가운데서 몇 이기지 않은 뭐 한두 개 이겼거든요. 완전히 뭘 뒤집어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어제 그냥 묵살됐으니까 지금 펜실베니아주에서는 7만 2천 표 조금 넘게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신문 가디언은 어제 펜실베니아주의 이 판결을 그 트럼프 그 법률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에서는 손개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몇 표든가요? 아무튼 10,000표까지는 아니고요. 뭐 많은 표를 조금 얻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0몇천 표니까 적어도 13,000표 이상은 바이든 그 당선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조지아주의 공화당인 총무처 장관에게 그거 뭔가 무효표가 많이 나온 카운티 그 표는 전체적으로 다 날려버릴 수 없어? 그게 이제 민주당 표고 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총무처 장관은 린지 그레이엄은 안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린지 그레이엄이 아니 내가 딱 그 말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선거 과정 개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었던 것이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만 내가 전화 통화한 게 아니야. 네바다주 또 어디라고 하던가요? 또 다른 주 총무처 장관과도 내가 통화를 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군요. 똑같은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런 비슷한 질문을 다른 주의 총무처 장관에도 했어.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 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되잖아요. 그랬더니 금방 애리조나주의 총무처 장관이 나 린지 그레이엄과 그런 전화 통화한 적 없는데 딱 트윗하고 또 네바다주의 총무처 장관도 마찬가지 입장을 하고 그리고 더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어제 그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 당선자가 연방 상원 의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내년 1월 30일, 1월 20일까지 선서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중요한 투표가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원에 갔거든요. 동료들이 막 축하하는 거예요. 공화당 동료들이. 절대로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자 아니라고 공개적으로는 말하면서 동료를 보니까 어머 축하해 부통령 된 거 축하해 하는데 그 가운데서 린지 그레이엄도 있었다는 거죠. 이 비디오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뭐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축하해 할 때 그 공화당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다는 그런 좀 아주 희한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치 매코넬 상원 그 원내 총무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마찬가지로 뭐 인수할 때가 되면 우리 인수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요. 오늘 아침에는 팍스 앤 프렌즈의 브라이언 그 킬미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서 백악관에서 일을 좀 하게 하나 이런 고려까지 했었잖아요. 오늘 이 브라이언 킬미드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인수 과정을 시작을 해야지 될 때다.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 바이러스 좀 봐라. 그리고 또 그 안보 문제도 있고 브리핑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언유수얼한 거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사실은 그 예전 같으면 이런 말씀 많이 안 드리는데 깊게 아실 것도 없어요. 어차피 루머니까. 이 그 도미니언 보링이라는 투표 기계, 투표 개표 다 관련이 되는 28개 주에서 썼는데 한국에서도 썼고요. 이 투표 기계가 조작이 돼서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에서도 이걸 다 개표하는 과정에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많이 나오면 그 표를 바이든에게로 바꾸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서버가 거기 있고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그런 많은 주장들 누가 돈을 냈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한 신문이잖아요. 그리고 보수의 신문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고 이 사설에서 음모론이다. 이게 증거가 어딨냐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지만 그리고 만들어내는 말은 연속곡처럼 재밌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꼭 듣고 꼭 보게 만들어내요. 너무 많아요. 그 만들어내는 말들이.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이 강한 말은 강한 증거가 필요한데 루머일 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그게 다 루머지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도미니언 보링 이 회사는 민주당이나 베네수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투표의 표를 트럼프 표를 바이든 것으로 바꿨다는 증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투표 기계도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도미니언 시스템 같은 것도 어떤 정치인, 어떤 매체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모든 투표 기계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래서 여백이라는 말을 남기잖아요. 여운의 미, 여백의 미 하잖아요. 투표 기계도 완전하지 않다. foolproof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말로는 진짜로 fool proof 하는 그 foolproof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일반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foolproof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고 저기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일시적인 딸꾹질과 같은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3,000군데나 되는 카운티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작동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작동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금방 바뀌어지는 백업 시스템이 있고요. 해서 투표는 몇몇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투표를 시행하고 개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당파와 상관없는 사람들 로컬의 선거 관계자들이 실무를 한다 해서 투표 문제에 관한 한 특히 이제 이 도미니언 시스템 투표기계 개표기계에 관해서 이게 그 증거가 없다. 부정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저는 지금 대강 말씀드리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지 부시 그 아들 대통령이 그 알고와 그렇게 해서 당선됐었을 때 그때도 이제 썼던 그 기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 기계를 가지고 뭐라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뭐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다이볼드라는 기계네요. 다이볼드라는 투표 기계가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렇게 민주당이 했을 때 공화당이 말이 되느냐고 해놓고 이번에 이럴 수가 있느냐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화당 신문이에요. 구태여 따지자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한 것이 그 당시에는 알고가 어쨌든 승복을 했고 알고 후보라든가 아니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퍼지는 거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것은 루머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너럴 서비스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그 최고 책임자가 지금 에밀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그 사람이 이제 해줘야지 되는데 미시건주의 그 웨인 카운티의 공화당이 싫어 하다가 할 수 없이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맞다면 루돌프 줄리안입니다. 루돌프 줄리아니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나와서 팍스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말하고 하면서 하루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었던 돈이 $20,000라고 하거든요. 예, 법적인 문제 해주고 인터뷰 같은 것 해주고 루돌프 줄리아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면 $20,000 음모론 퍼뜨리고 특히 이제 이 보링 머신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루돌프 줄리아니잖아요. 해서 지금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제가 방송한 것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 선거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의무상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미국의 모든 지역이 굉장히 바뀌는데 그 바뀜을 거슬러 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러빙 카운티라는 곳이 텍사스주에 있는데요. 인구가 텍사스주 전체 그 카운티 숫자보다도 작네요. 254개 카운티가 있는데 이 러빙 카운티라는 곳의 인구는 134명이랍니다. 좀 서부니까 뭐 오일 시스템 같은 것 좀 있고요. 그늘이 없더군요. 사진을 보니까 인구도 얼마 없으니까 뭐가 많이 거기에 들어서지 않아서 그늘이 없는 곳인데 8월 달에도 이곳에서 지금 이제 이곳까지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한번 8월 달에 누군가가 아팠는데 그 사람은 이 러빙 카운티의 주민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때는 외지인. 외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도 지금 주민이 아파서 결국은 그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 모든 카운티에서 전부 환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네바다의 에스메랄다 카운티에서도 케이스가 나왔었고요. 어쩌면 전문가들은 그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칼라와우 여기만 아마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뭐 모더나도 그렇고 파이저도 그렇고 이제 뭐 백신 괜찮다고 하니까 개발이 됐다고 그 뉴스 나오고 하니까 파이저도 며칠 더 보더니 모더나가 94.5% 뭐 효력이 있다 했었잖아요. 예방 효과가 있다. 우리도 다시 해보니까 95% 정도는 되더라. 그리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65세 이상에게도 94% 효력이 있고 인종도 상관이 없더라. 광범위하게 적용되더라. 이런 좋은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요. 파이저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 있는 터키계 이민자 부부가 만든 그 바이오엔텍과 함께한 거죠. 해서 이제 며칠 안에 식품의약국에 우리 빨리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천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것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이 되면은 13억 명분 이 백신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개발을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FDA 식품의약국이 처음이랍니다. 처음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집에서 빨리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 30분 안에 루시라 헬스라는 데서 만든 건데 물론 처방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14살 그 미만이 할 때는 약국이라든가 클리닉에서 이 조사를 해야지 되고요. 하는데 이제 코에 뭐 이렇게 면봉 같은 것으로 해서 건전지 파워인 머신에 넣고 결과를 그 30분 안에 알 수 있는 것이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거든요. 한 뭐 $50 미만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양성 반응이 나오면 집에서 열흘 동안 격리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금요일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식당 문을 열지 못하고 하는 것이 됐는데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에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죠. 캘리포니아주가. 오하이오주는 모든 소매업소가 새벽 5시에 열어서 밤 10시에 문 닫도록 하고 일리노이주는 금요일부터 뭐 식당 뭐 부분적으로 닫게 하고 메릴랜드주도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네요. 식당과 술집 밤 10시에 닫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펜실베니아주의 자녀분들 뭐 방문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펜실베니아주에 가려면은 그 주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고 양성 반응이어야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버몬트주는요. 버몬트주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버니 샌더스 그 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여러 가정끼리 모이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식당보다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다 아는데 우리 뭐 내가 당신의 행동 반경 알고 뭐 안 걸린 것 아는데 하면서 그게 더 식당보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지라도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요즘에 와서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연방으로 그 통일된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당선자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지만 레드 스테이트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조차 거부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마스크를 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했었던 것. 여기에 또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통일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이든 그 당선자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정부 주지사들과 컨퍼런스 콜도 하고 만나서 그 주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스다코타에서는 처음에 안 그러다가 지금 많이 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하고 했는데 노스다코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스케어 워커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계속 일할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조금 그 심각해졌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동료들, 다른 헬스 워커들도 지금 당장 급하다고 뭐 당신 건강하고 젊으니까 일 좀 해달라고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동료에게 또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부터는 여러 가지 꼭 그 대선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들은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일상에 관한 뉴스들이 다뤄지게 되거든요. 이제 미국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뉴스를 빨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 뭐 아직까지는 이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모더나사도 이 파이저 또 저는 그 회사 이름 불러드리고 싶어요. 파이저와 함께 했었던 바이오엔텍 회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 옥스포드에서 함께하는 것 독일의 또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 나올 텐데 이러한 것들에 특히 머더나 같은 경우는요. 달리 파튼 아시죠? 그 가수 가슴 큰 가수 저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달리 파튼 자신의 가슴 큰 이것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리 파튼이 머리도 크고 헤어스타일 크게 하고 그 달리 파튼이요. 그 반더빌트 대학교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거든요. 올 봄에. 그런데 그 100만 달러 기부한 것이 바로 이 머더나사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쓰여지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백신 개발 하나가 나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돈과 함께 그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팍스뉴스를 보니까 백악관의 젊은 백악관 대변인이 아마 이 대변인은 젊은 대변인으로도 기록되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사실과 다른 것을 언론에 나와서 많이 얘기한 그런 그 대변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100만 명이 절대로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그 인구 밀도당 뭐가 있는데 뻥뻥 뚫렸는데 꽉꽉 채워진 데만 보고는 100만 명. 실제로는 몇만 명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100만 명은 아니죠. 몇백만 명 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백악관 대변인이 팍스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추수감사절인데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건 정말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웰리언이다. 오웰리언, 조지 오웰의 그것을 따서 오웰리언이라고 할 때는 정부가 막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다 그 억압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잖아요. 대표적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학생들 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터키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웰리언이다. 어제는 그 팍스에서 어떤 사람이 가족 분리다, 패밀리 그 세퍼레이션이다 하더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웰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그 우편 투표와 이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를 그 공식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송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주 총무처 장관이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우편투표 사기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예비선거 때 공화당이 그 투표를 했었던 것보다요. 예비선거 때 투표를 했었던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서 2만 4천 명이 본선거에는 투표를 안 했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선거 끝나고 나서 그 기간에 계속 우편투표 사기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투표 차이는 지금 한 13,000표밖에 안 나거든요. 공화당에서 24,000표가 그렇게 잃어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저도 조금 다른 쪽으로도 벗어나는 뉴스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중요한 뉴스에 분량이 많아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주디 쉘튼이라고 연준 이사 지명자 그 투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도 가서 투표를 하고 했는데 원래 좀 논란이 많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그 여성이고요. 여성 그 이사 지명자이고요. 미국에서 근본위가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본위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 대해서 많은 그 비난을 하고 어떠한 그 대통령의 그 뭐 입김 같은 것을 많이 쏘여도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근본위로 가야지 된다는 것인데 상원 인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있었는데도 공화당 의원이 빠진 의원도 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빠진 의원은 척 레슬리가 87세로서 이분이 27년 의정활동 동안에 처음으로 빠졌다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의원도 있는데 하원은 그 원거리 투표를 가능하도록 했지만 상원은 꼭 그 의사당에 가서 투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가지 못한 것이고요. 그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도 집에 있었고 그리고 3명이 반대를 했는데 라마 알렉산더 테네시주의 아주 공화당이지만 그 뭐 본인의 뜻대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밋 롬니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3명에서 50명이 돼서 막 예를 들면은 마이크 펜스가 하면은 됐는데 나머지 2명이 척 그레슬리와 릭 스캇 의원이 투표를 하지 못했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다 반대를 했고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그 공화당 원내 대표가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한 명 정도는 이 주디 쉘튼 인준자를에게 찬성표를 던질 만한 사람이 있기는 있고요. 그런데 또 공화당은 한 석이 줄어드네요. 왜냐하면은 특별선거는 바로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애리조나에서 그 우주인 마크 켈리, 가브리엘 기포즈 하원 의원 총 맞았던 그 의원의 남편이 이번에 그 이겨서 공화당 의석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통령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증거로 보셔도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알래스카에서 그야말로 가장 미국에서 글쎄요 미국에서 가장 야생의 그 야생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곳에서도 오일 시추 같은 것을 허락을 해주는 그 리스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빨리 그 팔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들 정도는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그 당선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어드바이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은 매체에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본인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도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했었던 사람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진데 그러면 나라가 또 분열이 더 깊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또 그 자문들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을 하고 행하고 지금도 선거 이후에 계속 그 충성하지 않는 사람 보복 인사를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뭐 군 철군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해상관이 있었던 것이 대통령 임기 시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지 되고 또 심지어는 너무 많은 것을 그 양보를 해놓으면 좌지우지 공화당을 다 좌지우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분열을 일삼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고삐를 잡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부시 시절에 왜 그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전쟁한다고 하면서 포로들을 고문을 했잖아요. 그 고문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지나 해스펠 여성이고 현재의 CIA 국장이잖아요.
그런저런 일로 CIA 국장 뭐 여성 처음이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또 CIA 국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해고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당이니까 고문을 싫어하니까 설령 포로라 할지라도 그걸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미 전 행정부에서 한 거 하고 그냥 덮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나 헤스펠이 CIA 국장이 되고 뭔가 어떠한 부분에서 악이라는 게 드러나면 거기서 잘라야지 된다. 좀 냉철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과 바이든 그 당선자는 성향 자체가 좀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충돌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연방항공국이 보잉 737 맥스가 그 한 해 동안에 이디오피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을 해서 346명이 숨졌잖아요.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보잉이 다시 살 수 있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결국은 다시 그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소프트웨어가 이상했다. 훈련도 안 하고 오일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 뭐 그리고는 뭐 영어를 잘하는 조종사는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모든 소프트웨어 문제를 시정을 하면서 조금 덜 파워풀하게 하고 조종사의 역할을 늘리고 조종사가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데 아직도 몇 개월 더 걸린답니다. 이제 훈련하는데요.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2,000명씩은 미군을 남겨두고 철군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한 것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한다 하는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공약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50%나 철군을 하는 게 되니까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될 경우는 상황이 철군에도 좋다는 게 돼야지 되는데 그 상황을 보여달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공약을 지킨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기쁘게 본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됐던 그 아버지가 육군이에요. 아미 설전인데요. 필립 그레이라는 이 아빠가 파병되기 전에 딸이 7살인데 이 딸에게 270통의 편지를 써서 엄마가 런치박스에 넣어준 거예요. 너 스마트하다, 너 잘한다, 뭐 체육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빠가 돌아왔어요. 딸 생일 사흘 전에 돌아와서 딸도 너무 기뻐하고 이런 일은 있는데 이렇게 파병된 군인이 돌아오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하나 또 더 큰 문제들도 있으니까 참 이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